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안내드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 장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과제를 낼 것인데,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혹시라도 과제 내시기 전에 좀 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제가 보강 같은 거 본 학기에 어찌됐든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그 줌 수업도 우리가 같이 대학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이유가 이렇게 소통하기가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우 저는 오히려 동영상 올리는 것만 이상으로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보강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여름방학 때든 이렇게 모여서 어떤 사무실이든 뭐 스터디룸이든 이렇게 넓은 데를 이렇게 잡아서, 넓은 공간을 잡아서 보강을 요청하시면은 한 번에 뭐 4시간이 됐든 뭐 6시간이 됐든 좀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의해서 원하셨을 때 제가 해드리겠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뭐 4시간짜리 2번을 해주든. 예. 그래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참 책을 전체적으로 잘 훑어보면 좋겠지만, 그냥 이거는 이번 학기의 특수성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서로 뭐 영상을 보면서 수업하는 것도 참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압축을 좀 저희들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7장을 볼 건데, 17장을 보기 전에 제가 16장에서 간단히 그냥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532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조아리 창, 그 유명한 뭐 그림 나와 있죠. 조아리 창문. 뭐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자세히 이야기하면 뭐 지겨운 반복적인 이야기죠. 중요한 점은 그 그림에서 A 영역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A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A 영역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B 영역과 C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D 영역도 줄어드는 거겠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A 영역을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A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알아가는 것.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 성찰이라고 그랬죠. 성찰을 하는 게 매우 어려운 작업,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성찰하는 게. 단어는 쉬운데 자기를 성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성찰이 되는 게 아니라 책도 공부하고 책도 많이 보고 훈련도 계속 해야 성찰이 이루어지지, 그냥은 안 이루어집니다. 뭐 하다못해 종교적인 상담자가 예를 들어 종교적인 성찰을 일으키는 거는 생각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종교적 그 철학이 있고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종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종교만큼 이렇게 굳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만큼 경직성이 있는 이 대표적인 한 예예요. 그 경직성이 보이는 게 종교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기가 믿는 종교만 보통 이렇게 옳다라고 믿는 경직성.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쉽게 제가 들을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성찰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종교적 영역에서는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자들 상당히 많은 수에서도 그래요.
만났으면 토론을 해보면 재밌는 얘기인데 뭐 토론을 해도 이 시간에서 얘기를 해야 근데 언제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이제 넘어갈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하나 지금 그냥 두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이거 얘예요. 뭐 얘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예를 들면 100명의 개신교 그 구성원들이 있어요. 100명의 개신교 구성원. 근데 그 100명의 개신교 구성원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뭐 물질도 잘 보상하고 이래요. 그 헌금도 잘하고 성경책도 많이 읽고 그 100명의 그룹이 있다고 치죠. 우리 동네에 다 개신교예요. 우리 동네에 살아. 교회가 하나야. 그리고 아무튼 그게 지구 전체라고 쳐요. 100명이. 근데 그런 건 열심히 하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돕지를 않아. 돕지도 않고 그 교회 갈 때만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때만 그러지 평소 삶에서는 돕지도 않고 누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고 나 바쁘다고 빼고 어쨌든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은 거의 없어. 막 그 가뭄 들면 막 물 같은 거 나한테 먼저 막 가져와야 하고 뭐 그런 동네가 있다 치죠. 개신교 집단 개신교. 근데 왜 얘를 앞에 그렇게 듣냐고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이슬람 집단이라고 치죠. 뭐 이슬람을 믿는 100명의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이슬람 종교. 거기도 뭐 거 믿는 식의 뭐 방법이 있다고 치죠. 대신에 일주일에 뭐 똑같이 한두 시간만 그 예배드린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어찌됐든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막 발벗고 도와줘. 그리고 어렵다고 안 했는데 몰래 막 집에 딱 하면 외출하고 오면 뭐 귀한 거 뭐 산삼 아니더라도 뭐 나물 같은 거 갖다 놓고 과일려면 과일 갖다 놓고 뭐 말도 안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저 건너집에서 갖다 놓은 거일 수도 있고 저기 막 한 20m 사는 뭐 저기 최신의 집일 수도 있고 아무튼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뭐 필요한 거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먼저 이렇게 했고 어느 날 보면 막 청소돼 놓고 막 누가 막 와서 막 그러니까 뭐냐면 뭔 말을 얘기하면 아주 따뜻한 집이야. 아주 따뜻한 동네야. 막 서로 그냥 말을 안 하지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게 막 선행을 하는 건 아닌데 막 그 진심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아껴. 이 마을 사람들 100명이.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슬람 그 동네에서 이제 앞으로 50년을 산다고 치면은 앞으로 수명이 한 50년 남았어. 이슬람 집단에서 살 거예요? 그쪽 기독교 마을에서 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종교적 경직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근데 좀 제대로 이렇게 신학이나 제대로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말은 또 이 현생에서 그러니까 전생, 현생, 내생이 있다고 3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건 3생이 다 있다고 존재한다면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이렇게 힘든 일을 겪나 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원한 관계를 맺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생에서 지금 제가 이슬람 집단과 뭐 계속 개신교 집단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이죠. 지금 여기에서의 따뜻함을 내가 발휘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받지 않고서 뭐 부처님이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현생에서 그 평안함과 고운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린다면 그게 천국인 거죠.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 의식이 있으신 목사님이든 뭐 스님이든 다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생이나 내생을 다 전생의 업도 잘 쌓은 거고 내생에 가서도 혹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생에서는 기계처럼 살았는데 감정도 모르고 지혜도 없이 어리석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갑자기 지혜가 뛰어나지고 감성도 뛰어나진다? 그거 굉장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가 가셨겠습니까? 다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가신 건데 그걸 몰랐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면 이제 지옥에 가야죠. 교회 간다고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한 것도 그 신학이랑 그 정말 깊이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 교수님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표현. 그러고 그건 막 하나님 뜻이지 무슨 여기서 무슨 지옥에 간다 어쩐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냥 이런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직성과 성찰을 해내는 거는 그만큼 자기 살아온 그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는 거고 자기 경직성을 알아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단한 노력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아져야 돼요. 마지막 시간이라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럼 저 자신도 뭐 완성을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신 거 아시죠? 저도 뭐 앞으로 막 50년 수행해도 완벽할 수가 없죠. 계속 그 변화무쌍한 그 삶을 계속 저도 이렇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지만 그게 인간이 어떻게 현생을 살아가야 좀 지혜로운 자세인가를 좀 이제 배우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집단에서 539페이지에 그 집단의 격건들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기존 격건이 있었으면 집단의 패러다임이 조금, 얄론 선생이 새로 제시했는데, 감정을 중시했다면 생각을 수반한 감정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다루지 않고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생각만 바꾸는 거는 좀 무슨 말인지 알죠? 인지행동 재료에서 뭐 신념 바꾸기. 신념만 바꾸는 거는 그것도 또 뭐 반쪽짜리가 좀 안 되고, 감정만 바꾸는 것도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통찰을 수반한 감정, 생각이라고 했는데 통찰력, 성찰일 수도 있고, 성찰을 수반한 감정 변화겠죠. 모든 것을 다 내놓자보다 보통보다 더 내놓자, 그런 것도 있고, 뭐 3번에 분노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 역곡하고 저기다. 왜 이때만 이게 왜 그러냐면, 명상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고 뭐죠? 분노를 알아차리는 거죠. 순간순간.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표출은 굉장히 방식이 달라요. 물론 두 개 다 심리치료지만 사이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드러내놓고 강렬한 드러낸 그 카타르시스를 중요하게 여기죠. 예를 들면 사이코 드라마는, 드라마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명상 치료나 자아초월 뭐 이쪽에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근데 알아차리면서도 드러날 수도 있어. 막 굉장히 눈물도 나고 막 분노도 나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생각을 수반한 감정과 비슷하죠.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눈물만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막 해석되는 눈물인 거지. 내가 막 이렇게 어떤 후회가 들고 뭐 어떤 과오가 뭐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상황이 딱 명료하게 막 정리가 되면서 내 과오나 내 잘못들이 막 그 통탄스러운 눈물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성찰과 감정이 막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분노만 표출하는데 이게 성찰은 안 일어나면, 감정은 뭔가 후련한데 이 생각으로 정리 안 되면 이것도 약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수학이 높고 위험이 높은 집단은 우리 연구에 따르면 신화라고 그랬는데, 이제 얄롬 선생님이 쓸 때
또 얄름 선생님 이제 실존주의 집단 대가시니까. 근데 이제 다른 치료에서는 수학은 높은데 그만큼 위험도는 낮은. 그러니까 얄름 선생님처럼 기본적으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뢰롭고 공감적인 이 지지적인 분위기 이 속에서는 수학이 크면서 위험이 낮은 집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6번에 종결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던 개인들 6개월 후에도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단 상담 2박 3일, 3박 4일 가도 별 수학이 없는 사람들도 저도 많이 봤고, 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놓지 않거나 자기에 대한 성찰이나 지혜가 부족하면 얻어가는 것도 다 달라요. 집단 상담 2박 3일 해도 뭐 40만 원이다. 뭐 400만 원치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치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40만 원이 아니라 뭐 진짜 뭐 돈 다 버리고 오는 분들도 있죠. 결국은 첫 번째는 집단은 책임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는 뭐냐면 원래 부정적인 그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효과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오리엔테이션이기도 하고 뭐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성장하는 내담자일수록 수학도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16장까지 제가 했네요. 16장은 과제가 아니었죠. 네. 17장 그 집단 치료자 훈련 나와 있네요. 이 마지막 장은 여러분들한테 왜 과제를 냈냐면 훈련을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개략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요. 뭐 비유적인 이야기도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집단은 피상적이고 비용을 댈 수 없대 상황은 뭐 2급 아류다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래 어쨌든 그 545페이지에 그 크게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훌륭한 집단 리더를 관찰하는 것, 그다음 수련 감독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집단을 경험하는 것, 그다음 개인 치료를 받는 것, 이 네 가지로 이제 그 훈련을 이야기했네요. 숙련대 임상가를 관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학회에서든 여러 가지 그 집단 관찰자와 참여자를 막 이렇게 동시에 모집하기도 하죠. 학회에 보면. 그러니까 또 시연을 하기도 하고, 시연하는 거 개인 치료든 집단 상담이든 시연 학회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는 경험 있는 그 치료자를 관찰하는 거는 저는 3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3번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단 상담에 그 훌륭한 그 집단 선생님한테 집단을 많이 받으세요. 그럼 집단 경험을 하면 내 것 치료도 되지만 거기서 그 집단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은 어디에 해당할 수 있다? 3번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3번에 넣는 게 좋죠. 3번이 1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면 관찰만 하는 거니까. 근데 3번은 내가 내담자이면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치료도 받고 리더도 관찰하고 또 3번은 결국은 4번을 해당시키기도 해요. 물론 개인 치료와 집단 치료가 구별은 되지만 결국은 3번은 1번과 4번을 합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집단 치료가자가 되려면 당연히 집단도 이렇게 많이 해봐야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리더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거를 수련 감독을 받는 거. 뒤에 언급할게요. 자, 관찰한다는 거, 수련 감독자를 관찰한다. 그래서 548페이지에 이 관찰한다는 거 54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치료의 실안을 벗긴다.
치료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협동적이고 그런 과정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마술 신비 권위를 요하지 않는다. 마술 신비 권위, 마술 신비 권위를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영적 치료 중에서 마술 신비 권위를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그러는 거는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술이나 신비나 권위를 요하는 영적 치료는, 아이고 참 단어를 쓰기가 죄송한데, 아무튼 사이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낼 수 없는 치료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지도자가 왜 많이 대신에 좀 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유럽이랑 이런 데는 굉장히 뭐 개신교랑 그 인원수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집이나 커피숍으로, 음식점으로, 뭐 요즘 뉴스에도 종종 나오지만,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죠. 유럽 쪽은 뭐 진짜 거의 뭐 신도수가 엄청 줄어서, 우리나라도 통계 수치 작년 거 보니까 뭐 10년 전, 5년 전부터 해서 계속 개신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는 요인 플러스 거기에 과학이 채워지는 자리에 진정한 신앙을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경직성을 줄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화적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가 신화적인 믿음이 풀려나가니까 뭐 가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마술이나 신비나 뭐 권위를 요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뭐 치료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치료 과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죠. 그런 게 이제 로저스 선생님이 녹음을 처음 개발해서 녹음을 떠가지고 슈퍼비전 받게 하고 로저스 선생님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분석 하던 사람이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나 뭐 영화에서 보면 정신분석 하는 사람 막 졸고 있고, 그런 비유, 막 그런 영화 막 많이 비꼬았던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치료 과정을 이렇게 신비화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막 무슨 전생치료니 막 이런 거 하는 거 막 다 드러낸 거 보면은 전생치료가 아니라 그냥 최면 좀 했겠구나. 그 오픈하는 것도 그냥 정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초월해서 막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마술, 신비, 권위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 얘기하는 무슨 초심리학 막 이런 거. 속이는 건 안 된다.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이해되시죠? 근거 없는 믿음은 안 된다. 시대가 그렇다. 그냥 믿어라는 안 된다. 태양이 돌고 있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과학이 진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 뭐 불교가 됐든 그 성찰을 해 나가는 상담자들이, 종교형은 영적 영역이기도 하고 내담자의 삶의 중요한 틀이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한테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무종교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수련감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근데 수련감독에서 549페이지 3분의 2 정도 하단에 굵은 곳이 나와 있죠. 처음보다도 기술이 없어졌다고 막 굵은 곳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경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계속되는 수련감독과 평가 없이는
원래의 잘못이 단순 반복으로 강화될 수 있다. 원래의 잘못이 단순 강화로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수련 감독을 받지 않는 상담자는, 그러니까 뭐 내가 10년 상담했네, 20년 상담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직 뭐 전문가 취득을 했든 안 했든, 뭐 전문가 취득 안 하고 뭐 10년 했네, 20년 했네 하는 분들이 많죠. 수련 감독을 받지 않으면은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술이 뭐 좋아졌다거나 뭐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그 반복된 잘못을 10년, 20년 동안 저질렀을 수가 있죠. 저질렀다는 표현이 좀 제가 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난 학기에 상담 윤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 윤리를 사실은 뭐 아예 안 배우는, 상담 윤리 커리큘럼이 없는 학교도 뭐 태반이죠. 저희 상담 쪽에서도. 근데 윤리를 뭐 한 학기 배웠으니까 뭐 충분하다? 우리가 또 윤리만 뭐 네 학기를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윤리에서 포괄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상해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종교적인 감수성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차마다의 살아온 삶의 그 방식의 그 문화적 감수성을 알아차리는 건 매우 어려운데,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또 훈련을 해야 하거든요. 혹은 슈퍼비전 받다 보면 좋은 슈퍼바이저에게 받아야겠죠. 그런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혹은 또 살아있는 슈퍼바이저 중에서 굉장히 뭐 윤리적인 슈퍼바이저들 중에서도 또 진짜 또 코미디신 분들도 계시니까 잘 또 선별하셔서 내가 딱 이렇게 인생의 모토,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멘토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친구가 없다면 그것도 불행한 거죠. 불행하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거는 이제 상담자가 삶을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없죠. 상담자가 삶에서 마음을 깊이 나누는 친구도 없고 멘토도 없고 뭐 그런 만한 관계가 없다면 내담자가 결국 병에 걸리는 이유가 그런 관계가 없어서 오는 건데, 영적인 뭐 정신적인 지주든 상담자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상담자가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뭐 존경하고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멘토, 자기 인생의 멘토가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뭐 조금 있어야죠. 동료도 그렇고 뭐 선후배도 그렇고 친구도 있고 그래야죠. 뭐 저 역시도 그런 멘토 선생님들을 본받고 지금까지 왔고, 그 선생님들을 여전히 그 선생님들의 다른 가르침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40년이니까 뭐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뭐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뭐 김명원 교수님을 제가 여러 번 추천했었고, 김 교수님을 제가 한 20년 정도 그래도 정기적으로 배워왔고, 지방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꼭 근데 이제 그분은 저의 멘토지, 또 그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기도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뭐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까. 제 말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잘 맞는 멘토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 스승이 누군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의 스승을 하겠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랑 이런 사람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운명론이었던가요? 예수님을 만날 운명이었던가요? 나를 따르라. 그럴 나를 따르라고 믿을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면 뭐 대박이겠지만, 부처님도 그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멘토를 찾아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련 감독을 받아라, 결국은. 그래서 뭐 553페이지에 그 얄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모델은
1년 동안 매주 60분에서 80분, 90분간 1년간 매주, 그러면 1년을 따지자면 뭐 50에서 한 80시간 나오죠. 그러니까 50에서 80시간 정도로 매년, 그렇죠, 한 해 동안이니까 매년, 그건 매년 만약에 한 10년을 뭐 5, 60시간 정도, 5, 60시간 정도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뭐 다행스럽다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막 이 부분을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30시간, 50시간, 제가 뭐 어쨌든 30시간짜리 1년에 평균 2번 정도씩 그 10년 이상은 지속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애는 이제 아마 30시간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애는 막 100시간 넘은 해도 있었고, 100시간 넘은 해. 왜냐면 5일짜리나 혹은 뭐 일주일짜리 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해 같은 경우는 뭐 100시간 넘어가겠죠. 어쨌든 뭐 10년 이상은 그래도 25살 때부터 아무튼 뭐 15년, 20년 정도는 저도 꾸준히 그래도 했네요. 하기는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5, 60시간 정도, 50에서 60시간 정도를 집단 훈련을 받으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팀 선생님들한테도 방학 때마다 뭐 집단산다 갔다 왔는지, 이번 여름 때도, 근데 코로나가 이번에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그전 방학 때만 해도 계속 좀 제가 좀 물어보고 그랬었죠. 네. 근데 그거를 교수자가 자꾸 여러 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영상으로 얘기하기가 뭐한데, 자꾸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간 것에 대한 또 책임이 있겠죠. 그럼 성장을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뭘 좀 깨달음을 덜 할 수도 있고, 뭐 깨달음을 덜 하는 거에 대해서 삶이 어떻게 조금 뭐 축소되든 뭐 어쨌든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지는 거고, 책임을 졌더니 다음에는 내가 좀 자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배로 가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자가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수록 여러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저도 많이 해요.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권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가급적이면 당연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자유를 가져가는 게 좋죠. 돈에 대한 자유, 배움에 대한 자유, 성장에 대한 자유를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내가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장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시간 얘기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뭐 집단을 갔다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권을 제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554페이지에 이제 554페이지, 555페이지에 연결되는데, 어떤 집단을 이렇게 거부할 때, 어떤 집단을 안 받으려고 저항할 때는 어떤 그런 조사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거부가, 집단을 안 받겠다는 거부가 어떤 두려움이나 불신에 근거하고, 개인 치료에도 저항하고, 어떤 진실한 치료 집단에서 융통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치료자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얄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저항이 너무 심한 사람이면 어떤 치료자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제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쉬운 추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555페이지에 어떤 이중감투 문제 얘기가 나오죠. 얄롬 선생님도 이제 교수자이면서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최대한 덜 평가적이게 하려고 하지만 나 역시도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 정도로 그래도 얄롬 선생님이 그런 성찰적인 민감성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보통은 교수자가 이렇게 평가자이기도 하고,
또 훈련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수련 감독을 시킬 수도 있지만 또 평가자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좀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왜냐면 교수자는 좀 이렇게 딱딱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수련 감독자는 사실은 좀 반대거든요. 교수자하고는. 그런 점에서는 좀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뭐 상담 심리학회나 뭐 상담학회에서 관련된 어떤 수련에 관련된 거를 저랑 같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뭐 그 지도교수에게 가까이 있는 지도교수에게 하는 건 또 장점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슈퍼비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또 불편한 이유는 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진솔하게 드러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네, 그래요. 차후에 어쨌든 슈퍼비전 받으러 좀 오십시오. 네. 안 받는 것도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비윤리적이보다는 이제 여기서는 그 단어는 안 썼지만 그 발전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흘려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지도자가 해야 할 5가지 역할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불안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동지 집단 이들에도 가능한 거죠. 동지 집단 내에서 어떤 불안 같은 거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집단의 자율성, 지지, 수용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확립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집단의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듯이 우리 대학원에서도 뭐 이렇게 뭐 팀이 있고 저희들도 뭐 팀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선후배들 간이든 동료들 간이든 그 자율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완벽히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한 집단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이끌고 가려고 하거나, 이끌고 가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마음이 맞아서 그런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집단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 집단 내에서도 그렇고 실제 일반 삶에서도 자기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요. 개인정신치료는 63%가 100시간 정도 받았다고 그랬네요. 100시간이면은 약 2년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약 2년. 매주 1회기 정도, 매주 1회기 1시간씩 받았다고 하면 약 2년 정도 받았죠. 63%가 100시간 정도는 받았대요. 개인정신치료. 그러니까 24%가 76시간. 그래요. 63%니까 뭐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신뢰할 만한 전문가 선생님에게 최소 1년 정도, 안 그러면 6개월이라도, 내가 아직 6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짜리 말고요. 3개월짜리 말고 6개월 아니면 6개월도 좀 약해요. 아무튼 뭐 10개월이나 1년 정도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좀, 그래서 1년이 아니라 이제 2년, 3년 정도 앞으로 진짜 상담자를 이렇게 업으로 내가 이렇게 삼으실 분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63%가 2년이잖아요. 1, 2년 정도는 좀 믿을 수 있는 분한테 가서 좀 개인 분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가 됐는데 뭐 수련생이
선생님은 개인 분석 몇 회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